안녕하세요. 올빅클래스 국어 강사 이혜황입니다. 논수령 수능 예시문항을 해설할 텐데 논수령 수능이 도대체 뭐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21년 3월 1일에 유은혜 논서수령 수능 도입 검토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중앙일보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인터뷰했던 건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지선다형 선택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논수령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은 부분 검토가 되고 있고요. 아니 서수령 논수령 시험이라니 이런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미 2019년 11월에 교육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2028학년도 도입 추진하는 새로운 수능책이 무엇인가요 하면서 현행 객관식 평가 방식으로는 미래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객관식 평가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면 주관식으로 뭔가를 묻겠다는 거죠. 주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답하는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길게 자신의 생각을 쓰는 논수령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답형 시험은 어떤 유형일지 대충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단답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마 수능에 단답형 문제가 도입된다면 그런 식이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논수령 수능은 뭔지 감조차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 문제집 이거는 1994학년도 수능이 도입되기 전에 7차례에 걸쳐서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7차례에 걸친 실험평가 중에 1차 실험평가 마지막 문제가 주관식 5번으로 이런 논술 문제가 나왔었어요. 원고지의 300자 이내로 논리정연하게 서술하라. 논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제시된 전제들로부터 타당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과 요때 타당하게는요 논리학 개념어입니다. 전제들을 모두 참이라고 여기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뜻해요. 즉 전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으로 도출되는 결론이 뭐냐, 그렇게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을 쓰고 그렇게 도출할 수 있는 이유를 답안지 뒷면에 쓰라는 거였는데 문제가 굉장히 재밌어서 과연 요즘 수능 친 학생들은 1990년에 시행된 이 논수령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오르비에 맞히면 10만 덕을 준다면서 방금 그 문제를 올려봤었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해줬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제가 생각한 정답과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전제가 3개가 나와 있는데 학계로 나간다면 그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법조계로 나가더라도 그는 성공할 것이다. 그는 학계로도 법조계로도 나가지 않았다. 만약에 그가 학계로도 법조계로도 나가지 않았으니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하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비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그가 사업을 해서 엄청난 성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응? 학계나 법조계로 안 나갔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패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오류입니다. 어쩌면 출제자의 의도는 그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답안이 없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그가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었는데 아무도 맞힌 사람이 없어서 제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허나 여러분들이 두뇌 보완 계획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논리학 책을 공부한다면 이 논수령 문항에 대해서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두뇌 보완 계획이라는 책은 100일 동안 두 쪽의 개념 설명과 두 쪽의 연습 문제를 푸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학 책이거든요. 그 100개의 절 중에 40절 이기 위해 이어야 일지라도라는 걸 보면 이 일지라도의 뜻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X일지라도 Y는 무엇을 뜻하는가? 네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참이라고 해보자. 이 말 속에는 너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말도 너는 돈을 많이 번다는 말도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네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가 참이든 거짓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참이라는 말이다. 이게 우리의 일상어 직감과 일치하죠? 네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그래서 X일지라도 Y는 Y가 참이긴 한데 X가 참일 때에도 여전히 Y가 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X가 참일지라도 Y는 X의 참값에 아랑곳하지 않고 X가 참이든 거짓이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Y는 참이다를 뜻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X일지라도 Y 요거 기호화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Y라고 해요. X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물론 조금 더 공부한 분들은 X일지라도 Y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해요. 어쨌든 그건 Y랑 같긴 하거든요. 그냥 Y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전제를 다시 보니까 나의 너라도 라고 써있죠. 법조계로 나가더라도 나가든 말든 간에 결론
그는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요 전제들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달을 이고 넣기 하면, 그러니까 문장을 연결 지으면 그는 학계로도 법조계로도 나가지 않았지만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타당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됩니다. 좀 설득력이 있나요? 물론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 나가더라도가 아니라 그냥 법조계로 나간다면 그는 성공할 것이다 였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표현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냥 주어진 표현만 보고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성공할 것이다 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푼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곰곰이 제가 푼 과정을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였죠. 그래서 2028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초등학생이나 혹은 논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 성인들은 이 책 꼭 한번 공부하길 추천드리고요. 혹여라도 이 책이 굉장히 쉽게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 어려움을 겪는다면 제 강의를 함께 듣는 것도 굉장히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논술형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1차 시험평가 주관식 5번 문제를 바탕으로 그 모습을 생각해봤고 전제들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되는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재밌었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